미국 텍사스에서 대학을 다니던 에밀리는 어릴 적부터 늘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십 번의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며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과 음식이 걱정스러웠지만 의외로 한식은 그녀의 입맛에 잘 맞았고 자연스럽게 매일 한식을 먹게 되었어요. 놀라운 건 그 후의 변화였습니다. 별다른 운동도 다이어트 계획도 없었는데 단 1년 만에 무려 40kg이 빠지면서 55kg의 날씬한 몸매로 변신한 겁니다. 오랜만에 미국으로 돌아간 날 가족들은 이게 정말 우리 딸 맞아? 라며 깜짝 놀랐고 에밀리 자신도 새로운 삶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그녀의 놀라운 변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통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우리 가족의 식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잔은 간호사로 일하셨고 아버지 데이빗은 IT 회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셨어요.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바쁘다 보니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식사는 항상 패스트푸드나 냉동식품이었어요. 냉장고를 열면 핫도그, 피자, 롤, 치킨, 너겟, 냉동 와플 같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찾아보기 힘들었죠. 아침 식사는 대부분 시리얼이나 팝타르트였어요. 우유에 설탕이 잔뜩 들어간 시리얼을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되는 팝타르트가 제 아침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시간이 있을 때는 냉동 와플을 토스터에 구워주셨지만 그 위에 시럽을 한가득 부어 먹었어요. 점심은 학교에서 해결했는데 미국 학교 급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달콤한지 아시나요?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피자, 치킨 너겟이 거의 매일 메뉴였어요. 거기에 초콜릿 우유나 탄산음료가 기본으로 따라왔죠. 야채라고는 케첩에 들어간 토마토와 피클이 전부였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나 치킨을 포장해 오거나 피자를 주문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한 번에 피자 3판을 시켜서 가족이 나눠 먹었는데 1인당 보통 한 판은 먹었습니다. 간식은 더 심각했어요. 집에는 항상 도넛, 쿠키, 아이스크림, 감자칩이 쟁여져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심심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집어 먹었죠. 특히 아이스크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어요. 한 번에 한 컵 분량은 기본이고 때로는 반 통을 혼자 다 먹기도 했습니다. 음료수도 문제였어요. 콜라는 하루에 3캔 이상 마셨고 달콤한 아이스티나 레모네이드도 자주 마셨어요. 물보다는 단맛이 나는 음료를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참을만 했어요. 체중이 80kg 정도였는데 키가 160cm라서 좀 통통한 편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 중에도 저보다 더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식습관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부모님의 통제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자유시간은 많아지다 보니 먹는 양이 폭증했습니다. 기숙사 식당의 뷔페식 시스템도 문제였어요. 돈 낸 만큼 먹어야지라는 생각에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았습니다. 햄버거, 치킨윙, 감자튀김, 파스타를 한 번에 다 먹곤 했어요. 디저트 코너에서는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을 빼놓지 않았죠. 밤늦게 공부할 때는 피자나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야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는 식으로 자주 합리화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단 음식을 찾는 습관도 생겼어요. 시험 기간에는 초콜릿과 사탕을 입에 달고 살았고 친구와 싸우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는 아이스크림을 한 통씩 사서 혼자 다 먹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88kg이 되어 있었어요. 8kg이 늘어난 거였죠.
대학교 1학년에는 다들 살찐다고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어요. 전공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늘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잦아졌습니다. 맥주와 함께 치킨윙, 나초, 치즈스틱 같은 안주를 먹는 일이 일주일에 3번은 되었어요. 기숙사에서 나와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더욱 자유로워졌어요. 냉장고에는 피자 조각, 중국 음식 남은 것, 아이스크림이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배가 고프면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곤 했죠. 외식할 때도 양이 늘어났어요. 레스토랑에서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를 모두 주문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특히 치즈케이크나 브라우니 같은 디저트는 절대 빼먹을 수 없었어요. 2학년이 끝날 즈음 체중은 95kg에 달했습니다. 2년 동안 무려 15kg이 늘어난 거였어요. 거울을 보는 게 싫어졌고 예전에 입던 옷들이 모두 작아져서 새로 사야 했습니다. 쇼핑할 때도 고통스러웠어요. 예쁜 옷들은 모두 S나 M 사이즈까지만 있었고 제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은 디자인이 별로였어요.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봤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울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해변에 가는 것도 피하게 되었어요. 비키니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원피스 수영복을 입어도 다리와 팔이 드러나는 게 싫었거든요. 난 햇볕 알레르기가 있어라고 핑계를 대며 해변 모임을 빠지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케토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애킨스 다이어트, 지중해식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까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케토 다이어트를 할 때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고기와 치즈만 먹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체중이 빠지는 것 같아서 희망을 가졌는데 2주차부터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빵과 파스타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애킨스 다이어트도 비슷했어요.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방식이었는데 며칠 못 가서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이 피자를 먹을 때 저 혼자 닭가슴살만 먹고 있기가 너무 서글펐어요. 간헐적 단식도 해봤어요.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먹는 방식이었는데 금식 시간이 끝나자마자 폭식하게 되더라고요. 참았던 만큼 더 많이 먹게 되어서 오히려 살이 더 쪘습니다. 극단적으로 굶는 다이어트도 시도했어요. 하루 종일 물과 샐러드만 먹으면서 버텼는데 3일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폭식하게 되었습니다. 참았던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치킨윙 1통, 피자 3조각, 아이스크림 1컵을 한꺼번에 먹곤 했어요. 운동도 해봤지만 지속하기 어려웠어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러닝머신을 뛰어봤지만 숨이 너무 차고 관절이 아파서 오래 못했습니다. 요가 클래스도 가봤지만 다른 날씬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격지심을 느껴서 그만뒀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이번이야말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항상 며칠 못 가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괴감에 빠져서 더 많이 먹게 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에밀리야, 이번에도 다이어트 포기했니?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너만 왜 그러니?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냥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왜 못하냐는 식의 조언들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게 쉬운 일이라면 진작에 했을 텐데 왜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자신도 의지박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정말 나는 게으르고 의지력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고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제 모습만 유독 크게 보였고 SNS에 올릴 때도 제가 나온 사진은 피했습니다. 연애도 포기 상태였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도 내가 이런 모습인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 라는 생각에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학년이 되었을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 게시판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 서울의 한 대학교 교환학생 모집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다만 룸메이트가 즐겨보던 K-팝 뮤직비디오와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드라마 몇 편이 전부였죠. 하지만 뭔가 끌렸어요.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의 제 모습이 너무 싫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요.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는 치킨 텐더를 먹다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음식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괜찮을까? 어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못하잖아. 수업은 어떻게 들을 거야? 아버지도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딸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아니? 안전한 곳이긴 한 거야? 아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래요. 미리 찾아본 정보를 설명해 드렸어요. 수업도 영어로 하는 과목들이 많다고 해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계속 똑같이 살 것 같아서요. 제 진심을 털어놨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가 정말 원한다면 한번 알아보자. 하지만 위험하거나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야 해. 지원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영어 성적, 학점, 자기소개서, 추천서까지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특히 왜 한국에 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는 게 어려웠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 글로벌한 시각을 기르고 싶다 같은 뻔한 답변 말고 진짜 이유를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솔직하게 썼습니다. 현재의 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환경에서 도전해보고 싶다고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는데 긴장돼서 떨렸어요. 면접관이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하지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걸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답변이었네요. 몇 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한국에 갈 수 있다니.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그 낯선 땅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출발 전 한국에 대해 열심히 조사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보고 한국 음식에 대한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된장찌개.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건강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특히 한 영상에서 한국 사람들이 왜 날씬한지 알겠다는 댓글을 보고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들도 있었죠. 혹시 한국에 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까? 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도 해야 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해서 겨울옷도 새로 샀습니다. 하지만 제 사이즈에 맞는 예쁜 옷을 찾기가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한국에 가서 살이 빠지면 예쁜 옷들을 사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워보려고 했어요. 온라인 앱을 다운받아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익혔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서 몇 번씩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출발 며칠 전부터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을까?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김치는 어떨까? 밥을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아, 한국 가서 잘 지내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공항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도 몸조심하고 아프면 바로 연락해라며 걱정하셨어요. 저도 불안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변할 수 있는 기회일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한국식 비빔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추장이 빨갛게 발라진 밥과 여러 가지 나물들. 이상하게 생겼지만 용기를 내서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공항부터가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도 다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한국 학생 도우미 민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작고 예쁜 한국 여학생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비행기 여행 힘드셨죠? 민지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네,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숙사로 가는 길에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에 작은 식당들이 즐비했어요. 간판들도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국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간판들이 모두 식당이에요. 한국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요. 민지가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와, 정말 많네요. 저는 한국 음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너무 맵지 않을까요? 솔직한 걱정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조금 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한국 음식은 정말 건강해요. 민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민지가 첫날이니까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라며 학교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는데 미국 식당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테이블이 낮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냄새가 독특했어요. 한국 음식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천천히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지가 메뉴판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정식으로 주문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한국 음식이거든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한 접시에 많은 양이 나오는 게 익숙했는데 여기서는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된장찌개예요. 그리고 이건 김치, 이건 시금치 나물, 이건 콩나물. 민지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게 밥이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어요. 처음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메인 요리 하나에 집중해서 먹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는 방식이었거든요. 된장찌개를 먼저 떠서 맛봤는데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국 음식처럼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에서 먹던 짜고 기름진 음식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너무 맵고 신맛이 강해서 많이 먹기 힘들었습니다. 김치는 조금 매워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조금씩 먹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김치는 정말 몸에 좋거든요. 민지가 격려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을 먹고 나서 느낌이 달랐어요. 미국에서 보통 저녁을 먹고 나면 배가 팽팽하고 속이 더부룩했는데 한국 음식을 먹고 나니 배는 부르면서도 속이 편했습니다. 민지,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먹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는 게 기본이에요. 영양 균형도 좋고 건강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여기서도 신기한 걸 많이 봤어요. 김밥, 삼각김밥, 컵라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이거 삼각김밥인데 한국 편의점의 대표적인 간편식이에요. 내일 아침에 드셔보세요. 민지가 삼각김밥 하나를 사주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한국 첫날인데도 벌써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어요. 여기서라면 정말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같은 패턴의 음식과 생활이 반복됐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새로울 테니까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는 1년 후 제가 40kg이나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한국 생활이 시작되면서 제 식습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숙사 식당에서 매일 한식을 먹게 되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선택의 폭이 넓었어요. 햄버거, 피자, 파스타, 치킨. 그날 기분에 따라 뭐든지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해진 메뉴가 나왔어요. 아침엔 미역국과 계란찜, 김치, 시금치 나물이 기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침에 시리얼이나 팬케이크, 베이컨 같은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담백한 국물과 나물들이었거든요. 에밀리, 아침엔 국 먹어야 속이 편해. 룸메이트 지수가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침에 국 안 먹지? 응, 보통 시리얼이나 토스트 먹어. 국은 저녁에나 가끔. 신기하네. 한국 사람들은 아침부터 따뜻한 국물 먹어야 하루가 시작된 기분이야. 지수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점심은 더 다양했어요. 불고기, 생선구이, 닭도리탕 같은 메인 요리와 함께 항상 4-5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콩나물, 무, 배추김치, 시금치, 콩자반, 멸치볶음.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에 가득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뭘 먼저 먹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녁엔 주로 찌개류가 나왔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매일 다른 찌개였지만 공통점은 모두 뜨겁고 국물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식사에서 김치는 빠지지 않았죠. 처음에는 적응이 정말 어려웠어요. 젓가락질도 서툴렀고 여러 반찬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치가 너무 매웠어요. 에밀리, 한국에서 밥 먹을 땐 김치를 꼭 먹어야 해. 지수가 매 끼니마다 김치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매워도 조금씩 먹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 정말?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외국인 친구들 다 그래.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김치 없으면 밥이 심심할 거야. 민지가 격려해 주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김치의 맛이 싫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습니다.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다른 음식들과 잘 어울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단 것을 찾지 않게 된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식사 후에 항상 디저트를 먹었거든요.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뭔가 허전했는데 한국에서는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에는 디저트 문화가 별로 없나?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있긴 한데 미국처럼 매일 먹지는 않아. 가끔 특별한 날에만 케이크나 과자 먹고 평상시에는 입가심으로 과일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 민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실제로 기숙사 식당에서도 후식으로 나오는 건 보통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점점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음료수 습관도 바뀌었어요. 미국에서는 탄산음료를 물 대신 마셨는데 한국에서는 보리차나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보리차가 처음에는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좋아졌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학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식 식사법도 배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천천히 먹는 문화였습니다. 에밀리, 왜 그렇게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 안 좋아. 지수가 조언해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빠르게 먹고 끝내는 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대화하며 천천히 먹는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천천히 먹으니까 더 배부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제대로 와요. 그래서 과식하지 않게 되죠. 영양학을 전공하는 후배 혜진이 설명해 주었어요. 간식 문화도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수업 사이사이에 초콜릿바나 쿠키를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김밥이나 과일을 간식으로 먹더라고요. 이게 정말 간식이야? 삼각김밥을 보며 물어봤어요. 그래, 한국에서는 김밥이나 과일이 대표적인 간식이야. 미국처럼 단순히 단 음식보다는 건강한 걸 먹지. 지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시도해보니 나름 맛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초콜릿이나 쿠키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청바지를 입는데 뭔가 헐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빨래하면서 늘어났나 생각했는데 다른 옷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이상한데? 거울을 보니 얼굴도 조금 달라 보였어요. 턱선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았고 볼살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85kg이 되어 있었어요. 10kg이 빠진 거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살 빠졌네. 민지가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어요. 언제 이렇게 빠졌어? 나도 모르겠어. 특별히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의식적으로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한식 먹으면 자연스럽게 빠져. 기름기도 적고 채소도 많이 먹게 되고. 지수가 말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에 와서 제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고칼로리 패스트푸드 대신 담백한 한식을, 단 음료수 대신 보리차를, 과자 대신 과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가족들과 화상통화할 때 제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밀리? 정말 에밀리야? 얼굴이 달라졌는데?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면 조명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버지도 믿기지 않아 하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살이 빠졌어요. 10kg 정도요. 제가 대답하자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10kg? 어떻게? 운동 열심히 했어? 어머니가 궁금해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한국 음식 먹었을 뿐이에요. 특별히 운동하거나 다이어트 한 건 아니에요. 정말 그랬어요. 3개월째가 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친구들이 에밀리 완전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옷도 커져서 새로 사야 했고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체력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에밀리, 요즘 얼굴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졌어. 지수가 말했어요. 정말? 나도 그런 기분이야.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어. 실제로 몸 전체가 건강해진 느낌이었어요. 한국 음식의 효과를 몸으로 직접 느끼기 시작했어요. 발효식품인 김치 덕분에 장 건강이 좋아졌고 채소를 많이 먹어서 변비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물 요리를 자주 먹어서 수분 섭취도 늘어났어요. 한식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양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혜진 후배가 설명해 주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영양 균형이 맞춰져요. 4개월째에는 체중이 75kg까지 감소했어요. 20kg이 빠진 거였죠. 옷 사이즈도 엑스라지에서 라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옷들은 모두 헐렁해져서 새로 사야 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실패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거였어요. 그것도 20kg이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거나 극단적인 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해진 거였죠. 5개월이 지나자 한국 생활이 완전히 몸에 배었어요. 이제는 김치 없으면 밥이 심심하고 국물 없으면 뭔가 허전했어요. 미국 음식이 그리운 것보다 한국 음식이 더 좋아졌습니다. 체중도 65kg까지 감소했어요. 총 30kg이 빠진 거였죠.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정말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건강해진 게 가장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쉬워졌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어요. 피부도 맑아졌고 머리카락도 더 윤기 있어졌습니다. 에밀리, 정말 한국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 자신감도 늘었고 밝아졌어. 지수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외모가 변하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도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서도 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을 보냈습니다. 6개월째가 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체중은 63kg까지 감소했고 옷 사이즈도 라지에서 M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놀라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에밀리, 너 정말 우리 딸 맞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딸아, 혹시 아픈 건 아니지? 너무 갑자기 빠진 것 같아서 걱정돼. 어머니는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미국에서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질병의 신호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요. 피곤하지도 않고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쉬워졌고 몸이 가벼워서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 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질까?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식이 원래 다이어트 음식이거든. 기름기 적고 채소 많고 발효식품도 있고. 미국 음식이랑 완전 달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먹던 음식들을 돌이켜보니 모든 게 고칼로리, 고지방이었던 거예요. 제가 평소에 먹던 빅맥 세트는 1350칼로리가 넘었고 피자 한 조각도 300칼로리 이상이었죠. 콜라 한 캔만 해도 140칼로리의 설탕이 어마어마했죠. 미국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는지 계산해 봤어요? 영양학을 전공하는 후배 예진이 물어봤어요. 글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번 계산해 보자. 아침에 팝타르트 2개면 400칼로리, 점심에 빅맥 세트 1350칼로리, 저녁에 피자 4조각 1200칼로리, 간식으로 과자와 아이스크림 600칼로리. 총 3500칼로리가 넘어요. 하루 권장 섭취량의 거의 2배네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었다니. 반면 한국 음식은 똑같이 배부르게 먹어도 칼로리가 훨씬 낮았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 150칼로리 정도이고 김치는 거의 칼로리가 없다시피 했죠.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였고 여러 가지 반찬들도 대부분 100칼로리 이하였어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1800칼로리 정도 섭취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절반 수준이죠. 혜진 후배가 계산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도 맞춰졌어요. 시금치 나물에서 비타민과 철분을, 콩나물에서 비타민C를, 김치에서 유산균을, 생선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었죠. 미국 음식은 정말 기름기가 많아요. 혜진 후배가 설명해 주었어요. 햄버거나 피자는 튀기거나 치즈를 많이 사용해서 지방 함량이 높아요. 하지만 한식은 찌고 끓이는 조리법이 많아서 기름을 적게 쓰죠. 그리고 발효식품인 김치가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죠. 실제로 제장 건강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미국에서는 변비로 고생했는데 한국에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었어요. 김치와 다른 발효식품들, 그리고 채소 섭취량 증가 덕분이었죠. 7개월째에는 체중이 58kg까지 감소했어요. 40kg가 빠진 거였죠. 이제는 옷 쇼핑이 즐거워졌어요. S 사이즈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예쁜 옷들이 다 잘 어울렸거든요. 외모가 변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졌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고 거울 보는 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건강해진 게 가장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한국에서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계단 오르기도 쉬워졌고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한식의 과학적 우수성이었어요. 단순히 칼로리가 낮은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에밀리, 이제 미국 돌아가면 어쩔 거야? 한국 음식 그리울 것 같은데.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현실이 다가왔어요.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과연 미국에 가서도 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배운 식습관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한국 음식점도 많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에밀리도 한식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거야. 민지가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걱정되었어요. 미국의 풍부한 패스트푸드와 달콤한 디저트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배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11개월째가 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변화를 되돌아보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체중 30kg 감량은 물론이고 건강해진 몸, 자신감, 그리고 음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까지 얻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삶의 방법을 알게 해준 거야.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 지식을 잘 활용할 거야. 1년이 지났을 때 제 체중은 55kg이 되어 있었어요. 총 40kg이 감량된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고 어떤 옷을 입어도 예뻐 보였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옷들은 이제 텐트처럼 헐렁했고 한국에서 새로 산 S사이즈 옷들이 몸에 딱 맞았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국에서의 1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인생이 바뀐 1년이었어요. 단순히 체중이 줄어든 것 이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에밀리, 미국 가서도 연락하자. 한국에서의 추억 잊지 마. 배웅 나온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한국이 나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어떻게 잊어. 고마워 정말. 저도 울컥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텍사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가족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에밀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1년 전 떠날 때의 95kg의 뚱뚱한 딸과 55kg의 지금의 저는 너무 달랐거든요. 네, 엄마 저예요. 제가 대답하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우리 에밀리야?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한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여러 한식당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을 보시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뻐질 수 있었구나.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국 음식만 먹었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어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하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특별한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한식만 먹었어요. 한식은 정말 완벽한 건강식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배운 식습관을 미국에서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텍사스에도 한국 식재료를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H마트에 가서 김치, 된장, 고춧가루 같은 기본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집에서 직접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아보며 점점 늘어갔어요. 밥도 전기밥솥으로 짓고 여러 가지 반찬들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가족들도 점점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에밀리가 만든 한국 음식 정말 맛있네.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아버지가 김치찌개를 드시며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배는 부른데 속이 편하네. 어머니도 한식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에서 한국 식당도 찾아갔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온 가족이 한식당에서 식사하며 신기해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제가 한국에서 즐겨 먹던 음식들을 가족들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 마이크가 가장 큰 변화를 보였어요. 원래 피자와 햄버거만 먹던 아이가 김치볶음밥을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거든요.
누나, 이 김치 정말 신기해. 매운데 왜 자꾸 먹게 되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55kg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한 몸매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피자나 햄버거를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식을 통해 얻은 건강한 식습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음식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졌고 다이어트라는 스트레스 없이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해요. 에밀리, 정말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예뻐진 것도 그렇고 자신감도 늘어서 정말 보기 좋아. 이제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요. 한식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40kg 감량은 물론이고 건강한 몸, 자신감, 그리고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마음까지 얻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식이 제 인생을 구원해준 것에 정말 감사해요. 지금도 가끔 지수, 민지와 화상 통화를 하며 안부를 주고받아요. 에밀리,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 잘 먹고 있어? 당연하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겠어.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이 생각나요. 오늘 미국의 에밀리 양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